안녕하십니까. 자, 224페이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입니다. 자, 2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2차 함수죠. 이렇게 이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 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 바로 2차 방정식이 해죠.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 이꼬르 0, 그렇죠? 이것은 2차 함수가 y값이 0인 이것이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실근이 나와요. 실근은 뭡니까? 실제 근이 실수일 때, 근이 허수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것은 허근입니다. 그렇죠? 허근이고 판별식이 여기보다 작다. 요거 되면 중근이죠. 요건 실근이죠. 실근이니까 물론 중근인데 판별식이 여기다. 요거 되면은 실근이죠. 요것은 판별식이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이고 이게 실근입니다. 그 다음에 실근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오늘 배울 게 있냐면 2차 방정식이 실근에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근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근만 다릅니다. 실근인데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해가 1, 3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 뭐가 돼요? 양수. 곱하면은 양수.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또 두 근이 4보다는 어떻게 있습니까? 왼쪽이 있죠. 작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죠. 두 근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두 근이 두 근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또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가 이런 것도 다르고, 그리고 두 근이 특정한 숫자에 비해서 어느 쪽이 차일까,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 아니면 이 사이에 특정한 숫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내신은 100%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게 수능에서, 물론 수능 자체에서 요 자체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 보면 2학년 때 배우는 것들 가지고 수능에 내는데, 요걸 모르면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구구다 모르면 수능 풀 수 있어요? 못 풉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실근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224페이지에) 설명한 게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문입니다. 경우가 3가지 정도 나오는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경우만 나오면 무조건 외우면 돼요. 예를 들어 근의 공식이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도해보고 외우면 돼. 난 머리 나빠 도저히 유도 못하겠다. 그럼 외우기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도 풀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그 개념에서 공식이 3개, 4개 나온다. 개념이 3개, 4개 나온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뒤죽박죽 되버린다. 그래서 항상 그때는 이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볼게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두 건이 모두 양수입니다. 조건이, 또 두 건이 뭐냐면 실근입니다. 두 실근. 자, 최대 두 건이네, 두 실근이니까. 최대 두 건인데, 좀 더, 두 실근이 할까요? 두 실근이 모두 양수. 물론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위에 실근이라는 조건이 다 있죠. 그리고 그냥 두 번 할까요? 그렇지. 저도 그냥 두 번. 대제재 조건이 실근 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이 모두 실근입니다. 양수.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두 번이 모두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다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양수죠. 그렇죠. 두 번째 곱하면 역시 양수입니다. 끝.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해되죠? 1, 3이니까 더하면 4, 곱하면 3. 다 곱하면. 근데 문제는 더해가 양수고 곱해가 양수라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알파가 흑일 수 있죠. 1 더하기 i. 베타가 1 i. 이럴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죠. 양수네. 흑은인데요. 알파 곱하기 베타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그러니까 i 제곱 얼마? 복수수 배웠죠? 네. 마이너스니까 2죠. 합도 곱도 양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뭡니까? 이 합이니까 x제곱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2니까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인데 실제로 허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붕뜨근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세 번째. 그래서 요 원리에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뭐 된다? 판별식이 색깔부터 구별할까요? 요렇기 때문에 세 번째 판별식이 크게 나간다. 이게 실근 조건이다라고 됩니다. 요 두 개만 가지고는 흑은도 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되는가 외우지 마시고 이해부터 하세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두 건이 모두 음수다. 자, 그럼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알파 베타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자, 이것만 해결되는가? 아니란 얘기죠. 자, 보세요. 알파가 마이너스 1 더하기 i,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음수죠. 이해됐습니다. 이거 만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더하기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i 제곱 2가 되죠. 역시
양수. 조금 만족하죠. 즉, 이것은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 떠올려보세요. 합이 마이너스니까 x제곱 더하기 2x. 곱이 2니까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으로서, 방정식으로서, 이러한 흡은이 나옵니다. 흡은.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건에 의해서, 세 번째, 반드시 실수 조건이 입장을 열립니다. 대부분 10월 달까지 열립니다. 그럼 자, 그다음 세 번째, 두 번의 부호가 다르다. 두 번이 서로 다른 부호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뭐 이렇게 되거나 또 뭐 이렇게 되거나 하여튼 하나는 여기는 이렇게 되죠. 자, 이때는 합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만일 치우치면은 1, 마이너스 1, 3이면 합이 양수. 그렇죠? 마이너스 3, 1이면 합이 음수 되겠죠. 그거는 뭐 이해되죠? 절대값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일단 모든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첫 번째, 곱은 되니까 확실하죠. 양수 곱하기 음수입니다. 따라서, 자, 그럼 판별식이 필요할까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닙니다.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왜냐면요, 자, 판별식 할까? 판별식이 자동승입니다. 물론 이런 걸 외워도 되는데 왜 자동승이 되는가? 그걸 알아봅시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예요. 자,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또는 0의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에서 근과 계수. 자,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거.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될까요?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인데, 요걸 다시 쓰면 뭐니까? A분의 C죠? C가 음수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A하고 C가, A분의 C가 음수예요. 그럼 A하고 C가 부호가 같습니까? 다르죠. 부호가 같으면, 둘 다 플러스면 양수, 둘 다 마이너스면 역시 양수인데, A, B의 부호가 다릅니다.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즉,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봅시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자, 여기 당연히 B제곱은 뭡니까? 보다 큰 거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자, 여기서 AC는 뭡니까? A하고 C.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죠.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AC인데 마이너스 4AC는 어떻게 돼요? 음수에다 마이너스 4를 곱했어요. 당연히 양수죠. 그럼 보세요.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건 0보다 큰 거 같고 요건 무조건 양수죠. 자동수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225페이지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이치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즉 두 근이 무엇보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려볼게요. 자, 알파하고 베타가 있고 왼쪽에 P가 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P는 쓸 때 뭐가 돼야 돼요? 양수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수 나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F에다가 P를 넣으니까 양수가 나오더라. P를 넣었어요.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됐습니다. 자, 다 됐나요? 아닌 경우 쓸까요? P 넣었을 때 양수 나오는데 요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P를 넣었어요. 이제 P 넣으니까 양수가 나왔어요. 오, 괜찮네. 그런데 함수가 여기서는 요값만 확실히, 나머지는 알 수가 없죠. 실근이 아니죠. 그럼 흑은이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아하, 실근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P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오케이, 됐어. 예, 끝났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자, 또 어떤 인물이냐 볼까요? 자, P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축과 만나거나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럴 수가 있어요. P 넣었을 때 양수 나왔어요. 그리고 뚫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롱 여기가 알파고 두 분이 P보다 작아버리죠. 이런 일이 벌써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대칭축이죠. 2차 함수 대칭축. 대칭축이 지금 P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차 함수 대칭축 함수의 대칭축이 뭡니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꼭지점 X좌표 Y는 AX0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C. 기억납니까? 네, 이거 확실히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것도 암기하기 싫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수학 보고 집에 가세요.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수학하겠다. 그건 좀 양심이 없는 것도 좀 욕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과일을 배우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대칭축이 그죠? 여기가 P보다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더 이상 모양이 이그러지지 않습니다. P일 때 양수 뚫고 들어오고요. 대칭축이 여기서 만들고 여기 있고. 그래서 그때는 요 세 가지가 다,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무대포로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좋다. 야를 끄잡아 내려가 밀어넣자. 괜찮네. 그렇죠? 잠깐만. 일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대칭축 일로 있으면 대칭축을 옮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판별식을 써야만 되는가? 이해되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개 놓으세요. 네. 아까는 두 건이 모두 P보다 크다 했으면 이는 두 건이 모두 P보다 작다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있게요. 두 건 알파, 베타가 있고 여기가 P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P는 여기 와있고 벡터 있으니까 P를 넣으면 양수가 나와 있습니다. P의 벡터에 P가 양수다. 그러면 됐죠. P를 넣더니만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P가 양수가 나오는데 P를 넣었어요. 양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싹 이럴 수 있죠.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이 여기다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P를 넣었는데 양수가 나오고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됐다. 그렇죠? 자, 끝났네. 아니죠. P를 넣었어요. 양수가 나왔어요. X축을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뚫고 1로 안 뚫을까? 1로 뚫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대칭축이 여기인데 이건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대칭축이 P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 요 1번하고 2번을 같이 붙여볼게요. 두 건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자, 그려볼게요. 두 건이 알파, 베타입니다. 있고
여기가 P, 여기가 Q. Q 사이 있는 거 맞죠? 자, 첫 번째. P 넣으면 양수, Q 넣으면 양수. 여기. 날이 더워서 분신하고 있어요. 언제 가져오는가. 자, 일단 이걸로 되는 모양을 봅시다. P 넣으니까 양수 나왔어. Q 넣으니까 또 양수 나왔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됐어. 오, 괜찮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까먹으시죠? 네. P 넣어가지고 양수 나오고 Q 넣어가지고 양수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 안 되겠다? 뭐가 있을까? 실근이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판별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또 이거. 미안. 요즘 비몽사몽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뭐라 그랬죠? P하고 Q인데 양수가 나오고 판별식이 여기다 갑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X 다냐? 아닐 수가 없다. 그죠? 자, P 넣었는데 양수 나왔어요. 그렇죠? Q 넣었는데 양수 나왔죠? 예. 그런데 그리고 X축을 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쩌라고 합니까? 그렇죠. 역시 또 뭡니까? 대칭축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 만족합니다. Q가 있고 양수고 대칭축이 안에 들어오고 뚫고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네 번째, 좀 특수한 거. 두 근 사이에 P가 그러니까 그림 봅시다.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 여기에 P가 있습니다. 당연히 X에 P는 뭐가 됩니까? 음수되겠죠? 끝입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겼어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P가 있는데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죠. 이 점 지나려면 여기서 X축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X, 알파 베타를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야 돼요. 알파 베타를 지나면서 X축 밑에 있는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무조건 뚫고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바깥에 있는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 점 지나면서 이렇게 찌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대칭축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 됩니다.
요거는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 수능 자체에서 요걸 주제로 묻진 않는데 다른 문제 푸는데 마지막 중간 계산에 요거 모르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